업비트에서도 마침내 어제이죠. 1월 9일 14시 55분 기준 플레어 토큰의 공지상장이 뜨게 되었습니다. 2020년 당시 코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시에는 스파크 토큰이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은 언론에서 플레어 네트워크라는 이름과 매칭시키기 위해서인지 이 플레어 토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이제 늘 그래 왔지만 이번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으로 업비트의 상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솔라나 수준의 퍼포먼스나 도지코인과 같은 뜨거운 인기가 없는 한 당분간은 업비트 상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구나 닥사가 통일된 상장 매뉴얼을 내겠다고 했으니 당분간은 지켜볼 일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제부터 크립토 마켓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환율 또한 다시 1250원대로 낮아지게 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자산 시장이 이번 연도 과연 다시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작년 2022년도의 서름을 털어줄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까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2% 상승한 17,23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33% 상승한 1,326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0.71% 하락한 0.349달러, 이제 8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4.37% 하락한 0.3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 19.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한번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더리움도 60%로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하지만 롱 포지션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다가오는 1월 21일부터 대한민국의 명절 설날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드릴 선물들은 준비를 하셨나요? 이제 설날이 너무 좋기는 한데 이 부모, 형제, 자식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지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현재 닥터 비트맨 채널과 상하제약이 제휴를 맺어서 다가오는 1월 17일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정가 24만 원의 홍삼정을 75% 할인한 59,600원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할인폭을 크게 하기 때문에 담당자 분과 상의하여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제 어떠한 선물이든 받는 사람이 즐거워야 좋은 선물이겠죠. 이 홍삼 받고 5만 원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선착순 한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만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한 설날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익금 중의 일부는 취약계층에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오전 9시 결제권에 대해서는 당일 출고된다고 하는데 들어오셔서 이번 설날 선물 걱정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2022년 크립토 마켓은 다양한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 깊던 사건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제 저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FTX 사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옹성과 같이 보였던 전 세계 3위 거래소의 몰락은 이 크립토 마켓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 전통 금융권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들에게까지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제 창설 2년이라는 단기간에 암호화폐 업계를 석권한 FTX를 이끌며 추앙받던 샘 뱅크먼 프리드였지만 현재는 범죄자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FTX의 급격한 성공과 추락 그리고 범죄적인 요소 그리고 SBF의 독특한 캐릭터가 제작자들의 제작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 빅쇼트라는 영화를 거의 대부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008년이죠. 이때 발생한 미국의 경제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의 원작자인 마이클 루이스가 FTX를 바탕으로 영화 제작에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루이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SBF와 함께 지내며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체포 이후에도 루이스는 취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독자적인 제작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FTX는 크립토 마켓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이슈를 몰고 온 대형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자체가 역시나 투기적이다라는 인식이 넘쳐 흐르게 되었지만 개인들의 이러한 인식과는 다르게 아주 놀랍게도 이 미국을 비롯한 금융 선진국들의 경우는 오히려 크립토 마켓에 규제가 없던 것이 문제라며 수년 동안 하는 척만 하던 규제 프레임워크의 재정 움직임들이 전례 없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도박과 투기로 이 시장을 바라본다라면 이 메이저 탑 10에 위치하던 루나가 휴지 조각이 되었고 글로벌 3위 거래소 FTX 거래소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면 그냥 이 시장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면 속에는 크립토 마켓이 분명히 본인들의 국가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라는 이 판단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크립토 마켓은 더욱 성장하고 확장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올해 2023년은 매크로적인 측면, 금리적인 측면, 자산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것인데요. 예, 코인리스에서 이번 주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 4가지를 정리해 놓았는데 화면 이동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 탑4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17,000달러 돌파 변동성 확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17,000달러를 돌파함으로써 강력한 저항선이 돌파되어 당분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상승폭의 완화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정점이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은 다가오는 1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이 줄어듦으로써 자산시장에 성장 동력이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의 증폭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월 FOMC의 경우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 이제 양일간 진행이 되게 되죠. 이제 현재 50bp보다 25bp가 우세한 상황인데 이 피봇과 같은 금리 인하 기조는 기대하기가 사실상 힘들지만 혹시나 25bp 인상도 하지 않고 금리 동결로만 진행을 한다 해도 이 크립토 마켓의 기대 이상의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DCG 그룹발 리스크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이제 FTX의 파산 여파로 DCG 산하의 그룹 이 제네시스가 무너지면서 이로 인한 그레이스케일의 파산 위험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DCG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는 전 세계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그룹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11월 FTX의 파산 여파가 떠오르게 만들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진짜 무너질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추락하여서 이제 추가 하락하면서 13,000달러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도 FTX 파산 때도 이 CPI의 정점 신호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한창 상승하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FTX가 터짐으로써 이 급락을 야기시켰죠. 이제 그때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를 보게 되면은 채굴자 보유량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 채굴자들의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항복 신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자본력이 부족한 채굴자들의 경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다만 하락장에서도 버틸 만한 대규모 채굴 기업들의 경우는 오히려 해슐레이트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DCG만 아니라면 이 전반적인 크립토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현재 이제 크립토 마켓 가격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전고점이었던 68,000달러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의 가격이 참담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았던 비트코인 16,000달러대, 이더리움 1,200달러대는 다시는 못 볼 저점이라는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3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 비트코인 대비 더욱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형 마이닝 풀의 CEO의 경우는 다시는 이더리움의 가격대, 현재 가격대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 화면 이동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TOP의 창업자 장저얼, 이더리움이 빠르면 3에서 5월경 상승할 것이다. 현재 가격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중요 내용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계 대형 마이닝 풀 BTC TOP의 창업자 장저얼이 8일 밤 이제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서 이더리움은 앞으로 2에서 4개월 뒤, 즉 2023년 3에서 5월부터 상승을 시작해 영원히 현재의 가격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이더리움이 강세가 될 요인이 여러 가지라고 언급을 했는데 우선은 EIP-1559,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EIP-1559의 경우는 2021년 시행된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를 이야기합니다. 이 런던 하드포크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발행량을 제한하면서 이 소각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이 개당 이더리움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취지의 업그레이드였는데요. 이 업그레이드 직후에 이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무튼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EIP-1559 소각 메커니즘 도입 후에 지분 증명 POS로 전환함으로써 신규 발행 토큰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통화적 자유와 프로토콜 자유가 가져온 앱과 사용자 증가 등의 요인도 있다. FTX 붕괴 이후에도 이더리움은 낮은 가격대로 떨어졌지만 이제 비트코인처럼 신규 저점까지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더리움이 다음 강세장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고 비트코인보다 먼저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2에서 3개월 뒤 이더리움이 상승하기 시작해 영원히 현재의 가격 구간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전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번 보게 되면 이 10명 중 6명의 투자자들이 올해에는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더욱더 이제 높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2020년 2월경에서 4월경에 들어오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왜 크립토 시장에 오래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들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알트코인의 경우는 아무리 상승작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탈출 자체가 불가능할 확률이 높게 되죠. 참 이번 연도 이제 크립토 마켓이 과연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2021년의 불장만큼은 아니더라도 크립토 마켓만의 미니 불장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28,000달러대에는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이에 이제 어제이죠. 이제 수많은 XRP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던 소식 하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1월 9일 14시 55분 기준 플레어 토큰의 공지사항이 뜨게 되었는데 2020년 당시 코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당시에는 스파크 토큰이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은 언론에서 플레어 네트워크라는 이름과 매칭시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플레어 재단이 바꾼 것인지 이 플레어 토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이제 에어드랍은 2023년 1월 9일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이제 어제이죠. 참고로 이번 플레어 토큰의 에어드랍은 전체 XRP 물량에 대해서 1대1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전체 물량의 15%만을 지급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3월쯤 거버넌스에 의해 나머지 물량인 85%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 딜레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죠. 이 플레어의 업비트 출금은 1월 10일이죠.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15%라는 물량이 워낙에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출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더군다나 가격대는 아직 형성되기 전이죠. 다만 플레어 네트워크의 볼륨이 어느 정도로 확보될지에 따라 이 플레어 토큰의 가치도 등락이 꽤나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과거 이 송버드 토큰 역시 처음에는 기대감에 올랐다가 이후에는 시장 흐름을 쫓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플레어 토큰의 가치 또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나 이제 에어드랍 물량이 확인이 안 되신다면 이 소액 자산 숨기기 체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데도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2020년 12월 12일 오전 9시에 스냅샷이 찍혔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죠. 이제 XRP를 외부 서비스에 맡긴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에서 스냅샷을 지원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제 스냅샷을 지원했지만 혹시나 당시 자신의 XRP가 어느 월렛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현물 거래소에 XRP가 있으면은 스냅샷이 찍혔고 선물 계좌에 선물 월렛에 XRP가 있었다라면은 스냅샷을 지원하지 않는 거래소가 꽤나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늘 그래 왔지만 이번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으로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솔라나 수준의 퍼포먼스나 이 도지코인과 같은 뜨거운 인기가 없는 한 당분간은 업비트 상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더구나 닥사가 통일된 상장 매뉴얼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지켜볼 일이죠. 이 플레어 토큰을 받아서 현금화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플레어 토큰을 통해서 투표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이 3월에는 매우 중요한 플레어 토큰 지급 관련 이슈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들고 있으면서 거버넌스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이제 작년처럼 만약에 2022년 이렇게 가격이 급락을 하다가 올해 다시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기본적으로는 코인 투자입니다. 이제 물론 알트코인만큼 가볍게 사는 코인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을 매매합니다. 이유는 단순한데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 보이기 때문이죠. 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움직임이 굼뜨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알트코인에 대인 적이 있던지 이 비트코인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게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알트를 하다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알트코인들이 가격적인 흐름 측면에서 훨씬 더 짜릿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럼에도 비트코인으로 넘어왔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알트로 벼락 부자가 되는 것보다 꾸준한 투자로 확실한 부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비트코인 투자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문제는 처음 투자를 시작하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분할 매수는 잘합니다. 사실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잘 모르겠으면 날짜를 정해놓고 매월 정해진 만큼의 비트코인을 그냥 주워 담으면 되기 때문이죠. 이제 문제는 매도에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잘 사다가 이 매도할 때를 못 잡아서 의외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평단가를 낮추면서 보유량을 늘리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을 사기에 최적의 시기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남긴 트윗 중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락하면 매도하고 부자들은 하락해서 다 죽는다고 할 때 매수한다. 그것이 차이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매도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상승장 때 매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처럼 보이는데요. 이 정답은 없지만 신고점을 찍고 조정이 시작될 때 10%까지 빠지면 매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원칙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영원히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 투자에는 분명한 사이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이클이 상당히 길다는 게 좀 문제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해야 하며 매도 기준은 미리미리 정해두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참 쉽지 않은 시간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작한 상승세가 어디까지 진행을 할지 이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것처럼 이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할 때가 바로 매수를 진행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이죠. 이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제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크립토 마켓에 투자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자산에 대한 공부 멈추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